선생님 혹시 그 제보를 해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저는 그 비슷해 보이즈를 처음 제작을 했었던 그 회사의 대표고요. 제가 이거를 제보하게 된 이유는 일단은 가장 분노를 했던 것은 지금 이 사태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허슬러의 정체에 대해 정확하게 모르고 너무 뭐 착한 사람이 실수한 거 아니냐는 등 옹호하는 글들이 올라오는 거 보면서 이 인간에 대한 실체를 제가 정확하게 좀 밝혀야 됐다는 생각을 1차적으로 하게 됐고, 그리고 처음에 제가 이 MCN 회사를 하면서 사실 유튜브나 뭐 이런 관련된 이런 계약 조항이라든지 이런 법들이 정확하게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도 사업을 해서 허슬러와 일을 진행하면서 제가 너무 괘씸하고 진짜 화가 나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서 이거를 사실 돈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 이 인간을 제가 가만히 두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보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일단 가장 지금 화가 나는 것은 그 비슷해 보이즈를 처음에 기획하고 만들게 됐던 게 본인 혼자서 했던 것이 아니고 저희 회사의 이제 모든 제작팀들과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제작을 했던 컨텐츠였고, 처음에 그 채널이 자리를 잡기 전까지 힘들 때 저희가 월급을 주면서 제작비를 지원을 하면서 공동으로 이제 그 기간을 함께 이렇게 지내오면서 으쌰으쌰 했었었는데, 이 채널이 이제 인기를 끌기 시작하고 뭔가 이제 반응이 오기 시작하면서 이 친구가 저희한테 아무런 동의를 구하지 않고 회사 소속으로 있던 이 채널의 계정과 뭐 이런 것들을 자기 계정으로 한마디 의논 없이 바꿔놓고 뭐 이렇게 뒤로 거의 횡령이죠. 이런 일들을 다 저질러 놓고도 확실한 사과 한마디 없이 이렇게 하는 게 전 사실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몇 번 제가 고소를 할까라고 고민을 하고 하다가 저희 전체 직원들이 회의를 하던 끝에 내렸던 결론이, 저희도 사실은 처음 이제 계약을 하고 처음 진행했던 채널이고 크리에이터다 보니까 저희도 그냥 뭐 처음이고 실수를 한번 배워가는 단계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자라는 생각이었고, 그래도 젊은 친구 괜히 인생 망쳐서 뭐 하겠냐 이런 생각으로 넘어갔었었는데, 지금 사태가 일어나고 하면서 이 돌아가는 모든 상황들이 이런 걸 봤었을 때 저는 그 친구에 대해서 겪어봤고 봐왔던 사람이잖아요. 그 친구 절대 반성문 올려도 절대 반성할 친구가 아닙니다. 아마 이걸 빨리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자기가 영상을 올리지 않아도 어떻게 이 상황을 해서 수익을 어떻게 하면 더 올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이걸 빠져나갈 수 있을까, 이 궁리를 하고 있을 친구예요. 이런 친구들은 앞으로 절대로 이렇게 활동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거를 좀 밝히고 싶어서 이렇게 대보를 하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바 구성배우의 정도입니다. 오프닝에서 보셨던 녹음 파일은 유튜버 구재영님과 스튜디오 AP 회사 대표님과의 통화 인터뷰였습니다. 채널 먹튀 사건 어떤 사건인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54만 구독자를 모여 비슷해 보이즈의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2020년 1월 말 우아한 폐렴 몰카를 찍었다가 사과문을 올리고 아직까지 자숙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사건을 낳는다고 하죠. 이번엔 채널 먹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우아한 폐렴 사건은 바로 사과했던 비슷해 보이즈인데 채널 먹튀 사건은 일주일째 해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모르는 억울한 면이 있다거나 아니면 자숙하는 김에 그냥 계속 자숙하자 이런 마인드겠죠. 채널 먹튀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허슬러씨는 스튜디오 AP 회사의 소속 직원이었습니다. 2018년 8월에 컨텐츠 PD로 입사를 한 것인데요. 당연히 비슷해 보이즈 채널 또한 회사 채널이었습니다. 월급 받는 회사 직원이 회사 계정을 가져간 것이죠. 그러면서 커뮤니티에 허슬러씨의 개인 후원 계좌도 올려놓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는 고소가 들어가야 맞는 상황인데 그동안의 정도 있고 당장의 소송 비용 문제도 있고 등등 여러가지 이유로 지금까지 미루게 되었다는 대표님의 입장이신데요. 하지만 우한 폐렴 사건을 일으킨 허슬러씨와 아직도 그런 허슬러씨를 옹호하는 사람들을 보고 폭로를 결정하셨다고 하시고요. 고소 또한 진지하게 고려 중이고 아마 고소할 확률이 아주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형사, 민사 다 들어가겠죠. 형사 고소로는 회사 채널과 수익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횡령이나 배임 쪽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배임에 가까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민사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채널 반환 소송에 대해서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허슬러씨가 대처만 제대로 했다면 이런 폭로도 없었을 거고 소송도 안 들어갔을 것 같은데 참 안타깝네요. 대표님이 그렇게 나쁜 분은 아니라서 손해를 좀 보더라도 그래도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사이니까 좋게 볼 확률이 높았었죠. 채널도 그냥 회사 채널이니까 당연히 회사 줘버리고 허슬러씨는 새 채널 하나 파서 활동을 했었어야죠. 소탐 배실이라고 하죠.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는 행위를 허슬러씨는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미안하다라는 사과가 아닌 합의서를 제출한 허슬러씨였습니다. 스튜디오 AP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페이지에 2018년 8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게시한 의뢰 영상 콘텐츠 총 12편 어쩌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채널은 내가 가질 테니 수익을 좀 떼서 주겠다, 이걸로 합의하고 끝내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당연히 회사는 합의 안 하겠죠. 뭐야 덕장은 비슷한 상황
아니야? 왜 채널이 회사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덕자 사건이랑은 전혀 다릅니다. 덕자는 이미 아프리카에서 유명한 상태에서 턱형이랑 계약을 했는데 채널을 가져가서 턱형이랑 소송 중인 거고, 허슬러는 인지도가 0인 일반인 상태에서 유튜브를 시작하고 회사의 월급을 받고 아이디어와 촬영, 편집과 같은 지원을 받으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채널은 회사 채널이 되는 겁니다. 워크맨 채널이 장성규 씨 소유인가요? 펭수 채널이 펭수 소유인가요? 아니죠. 회사 채널입니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게 허슬러 씨라는 겁니다. 무한폐렴 몰카 찍는 사람이 다른 짓이라고 못할까요? 무한폐렴 몰카는 빙산의 일각이었던 것이죠. 해당 사건의 증거들과 제보를 해주신 유튜브 구재영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허슬러 씨와 회사 관계자분들의 녹취 파일도 전달받았는데 이건 내일 편집해서 업로드하겠습니다. 이어서 유튜버 구재영님 인터뷰 연결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구재영님. 네, 안녕하십니까, 정배우님. 구재영님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고발 및 이슈 유튜버들의 가짜뉴스에 대한 정정보도 콘텐츠를 진행하고 있는 유튜브 구재혁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몇 달 전에 그 정배우님도 다루셨던 그 골뱅이 외동물 사건, 그 사건 처음으로 보도했던 유튜버입니다. 구재영님 많은 도움을 받았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고, 채널 먹튀 사건 폭로를 하게 된 계기와 있으시다면요? 제가 이거 진짜 꼭 얘기하고 싶었는데요. 예, 이 예. 질문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비스트보이즈 폭로 영상 올리면서 욕을 엄청 먹었어요. 왜죠? 그냥 네가 뭔데 끼어드냐, 너도 결국 뭐 비스트보이즈 유명세 이용해가지고 그냥 조회수 쪽쪽 빨아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내용 엄청 많이 받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는데,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냥 유튜버에 대한 세간의 인식을 조금 바꾸고 싶었습니다. 저는 어디 가서 직업 물어보면 그냥 유튜버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구독자도 얼마 안 되고 조회수도 얼마 안 나오기는 하는데, 그래도 나름 유튜버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뭐 정배우님이 뭐 저보다 훨씬 잘 알고 있겠지만, 솔직히 뭐 유튜버에 대한 세간의 인식이 뭐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요새 사고 치는 유튜버들이 너무 많아서. 예, 그쵸. 그래가지고 일단 뭐 제가 하고 있는 컨텐츠는 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사연을 공론화시키고 이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해준다던가 뭐 이런 컨텐츠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원래는 이런 컨텐츠를 하는 유튜버가 아니었는데 진로를 바꾼 이유가, 나중에 뭐 저한테도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자식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때 제가 사랑하는 제 자식이 그냥 우리 아빠의 직업이 유튜버예요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회를 조금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좋은 일 하고 계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 고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허슬러 씨를 고소하시는 변호사님이 이번 소송이 갖는 의의가 있다던데. 이번 사건이 유튜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굉장히 클 걸로 예상이 돼요. 왜냐하면 그동안 뭐 유튜브 채널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라는 게 이게 애초에 없었거든요. 예. 이거는 그냥 판례 자체가 없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님이 말씀하시길, 만약에 이번 사건에 있어서 대표님이 승소한다면 이거는 덕자님과 덕형 사건에도 큰 영향을 미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셨거든요. 일단 사건의 주체가 뭐 반대이기는 하지만 이 소송의 성격 자체는 굉장히 유사해요. 뭐 덕자님도 결국 빼앗긴 채널을 되찾는 소송이고, 이번 대표님 같은 경우도 빼앗긴 채널을 되찾는 소송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대표님이 이번 사건에서 승소해가지고 허슬러가 편취한 채널의 소유권을 빼앗아온다면 이 덕자님 또한 덕형에게 채널을 되찾아올 수 있는 판례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 있어서는 이게 굉장히 파급력이 큰 사건인 거죠. 좀 좋은 판례가 남아서 유튜버분들이나 회사분들이나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사장님의 얘기를 좀 넘어가 보자면은, 스튜디오 AP 사장님의 현재 심경은 어떠신가요? 지금 스튜디오 AP 사장님이 굉장히 많은 인터뷰 요청을 받고 있어요. 예. 뭐 MBC에서도 연락이 왔었고, 신문사에서도 연락이 왔었고, 그리고 심지어 직원들마저도 계속 지금 대표님에게 이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아유. 소송을 언제 하는 거냐, 소송을 왜 안 하는 거냐, 뭐 이런 연락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가지고 지금 댓글 다 읽어보세요.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세요. 제가 지금 시청자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대표님에 대해서 찔리는 게 있으니까 고소 안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억측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뭐 정배우님도 소송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소송이라는 게 아무리 승소할 확률이 높은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소송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맞죠. 그에 대한 억측을 조금만 자제해 주셨으면. 근데 뭐 사실상 뭐 유재석이나 도티님 뭐 그런 분들한테도 악플 다는데.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이 연예인인데 결국에 대표님은 그냥 일반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조금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참 알겠습니다. 구정님 인터뷰 오늘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네.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재판에서 여론이 미치는 영향력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만약에 이번 사건이 공론화가 된다면 이 대표님이 빼앗긴 채널의 소유권을 되찾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시청자분들이 제발 이 영상의 공론화를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뭐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억울하게 채널을 빼앗긴 대표님,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자면 덕자님을 사랑하시는 팬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번 영상 공론화를 도와주시면 정말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움 주신 유튜버 구재영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스튜디오 AP 사장님이 승소를 하셔서 좋은 판례가 꼭 남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산받는 통장을 본인 통장으로 바꿔가면서 그거를 왜 저희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그냥 가요? 개성도 그렇게 하라고는 아니 지시가 없어요. 아니 잠시만요. 그게 회사 거지 공동 거잖아요. 그거는 시시비를 나눠